수십 년을 장사를 했는데 이런 적이 처음이다. 압구정 맛집도 줄폐업한다.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? 100% 사실입니다. 지금의 현장 경기는요, 저기 IMF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고요.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더 어렵고요. 심지어 코로나19의 위기 때보다도 엄청 어렵습니다. 그때는 통제 방역을 해서 장사를 못하게 막았는데도 지금보다 나았습니다. 그 정도로 말입니다. 지금 현장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실제 지표가 나옵니다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2023년입니다. 서울 외식업 폐업률 12.4%입니다. 당연히 말입니다. 엄청난 숫자고요. 이게 말입니다. 거의 18년 만에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. 18년 만에.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죠? 이게 뭐 압구정동이라고 해서 맛집이 안 망한다. 예,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. 유명 연예인이 압구정동에서 몇십 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해 왔는데도 이것도 말입니다. 그냥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. 그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. 심각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실제 보십시오. 2005년에 서울 외식업 폐업률이 12.7%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지금 2023년 작년 12.4%가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.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직원도 내보내보고 값싼 재료도 써보고 나름대로 살아나려고 발부동을 치지만 더는 못 버티겠다 하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. 그야말로 곡소리죠. 이 정도면요. 그만큼 말입니다. 지금 현장은요,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.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영업자들 진짜 어려워질 거고 결국은 최악의 상황을 맞아질 거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그 상황으로 지금 점점 몰려갑니다. 실제 강남에서 말입니다. 유명한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거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. 요즘도 말입니다. 강남 근처를 가보면요. 지금 뜯어내는 원상복구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. 과거에는요. 약속을 잡을 때 야 어디 뭐 중국집 앞으로 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중국집이 없어진 거예요. 사실 어느 중국집 앞으로 와 했을 때 그 중국집은 여러분 알다시피 수십 년간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었다는 뜻이거든요. 다른 사람들이 다 안다는 뜻이니까. 그런데 이런 중국집들이 말도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.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아니 골목식당을 가보면요. 조금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저도 말입니다.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점심에는 여기저기를 다니거든요. 가보면 손님이 좀 있는 듯 합니다. 또 말입니다. 가락시장 뒤편이나 이런 쪽은요. 소위 말하는 삐끼까지 등장을 해서 노래방 한번 안 가실래요?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예전만은 못하다는 뜻이. 그 정도로 말입니다. 앞골목도 그렇고요. 뒷골목도 그렇고 상황이 어렵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이게 압구정동만 그러냐? 서울만 그러냐? 아니에요. 압구정동이나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을 보더라도요.
외식업 폐업률은 10%입니다. 서울이 12.4%로 가장 높을 뿐입니다. 경기도 10.5%고요. 세종은 그동안 늘 1등을 지키다가 지금은 11.7%로 2등으로 이제 조금 떨어졌습니다.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이 넘어간 것은 아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상황 자체는요. 굉장히 어려워진다.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왜 이렇게 망할까? 그리고 압구정동이나 유명한 터줏대감들까지 망할까? 이유는요.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. 핵심은요. 일단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요. 많이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. 지금 소비자 물가가 2022년 7월에 6.3%까지 올랐는데 작년 말에 3.2%까지잖아요. 여전히 말입니다.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김밥을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요. 이제는 4,000원 가까이 줘야 되고요. 좀 고급 김밥이다 이러면 6,000원, 8,000원까지 갑니다. 김밥 한 줄에. 그 정도로 말입니다.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근데 문제는요. 그 김밥 재료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에요. 결국은 팔아도 이익이 많이 안 난다는 이야기잖아요. 사 먹는 사람도 가격이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만드는 사람도 팔아서 이익이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. 이게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심각하다. 고금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물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. 어디 물가뿐입니까? 최저임금, 인건비는요 감당이 안 됩니다. 감당이 안 돼요. 오죽했으면 현장에 있는 사장님들이 직원 내보내고 싼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봤는데 그래도 못 버티겠더라.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최저임금이 지금 말입니다. 우리는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.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만 41.6%가 오른 데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안 내려갔어요. 지금 2022년에도 5.1%였죠. 2023년에 5%였습니다. 올해도 2.5%예요. 적지 않습니다. 지금 말입니다. 계속 올란 누적이 있잖아요. 누적. 지금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41.6%가 올랐으니까 이 누적에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진 거 여기에다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까지 다 따지면요. 최악입니다. 인건비는요. 최저임금 9,860원만 주고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못 구합니다. 여기다가 주휴수당까지 줘요. 그럼 11,000원이 넘잖아요. 그래도 못 구합니다. 그럼 얼마를 더 줘야 되나? 12,000원, 13,000원은 기본입니다. 12,000원, 13,000원 시간당. 그러면 여러분 버텨낼 수 있을까요? 저는 제가 봐서요. 버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. 게다가 말입니다. 여러분 알다시피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. 인건비가 오르고 원가,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외식 물가도 오릅니다.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어요.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못 씁니다. 2023년 1월에서 11월까지만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11.4%입니다. 마이너스 1.4%. 2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2003년 3.1%에서 마이너스 3.1%였는데 2023년이 지금 마이너스 1.4%입니다. 그러니까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. 이 마이너스가 결국은요. 최악의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. 그 정도로 말입니다. 이 고물가 때문에 지갑을 안 열어요. 그런데 문제는요. 지갑을 안 여는 데다가 최악은요. 손님까지 없습니다. 주 52시간제가 되고 나니까요. 전부 다 회사를 마치면 집으로 해요. 월급이 줄었잖아요.
월급이 주 68시간 때 받던 월급과 주 52시간제 때 받던 월급이 틀립니다. 월급이 줄으니까 밖에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으로 가서 집밥을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요. 또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주 52시간제니까 이제는 저녁 있는 삶을 좀 즐기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집에 가서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어울린다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최악의 또 최악이 되는 거죠. 안 그래도 말입니다. 이 주 52시간제가 주 68시간에서 일주일에 16시간을 한꺼번에 날려버렸거든요. 한 달이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날아간 거예요. 적어도 64시간이 날아갔나요?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면 투잡 뛰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. 그러면 소비는 덜하게 되고요. 그러니 지금 주 52시간제의 충격이 경제 전반을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도 말입니다. 주 52시간제의 개선은 아직 요원합니다. 결국 말입니다. 이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국정을 펼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. 절실하게 필요하면요. 국민들을 대통령이 절절하게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좋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. 그게 국가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거든요. 좋은 게 좋은 거다. 가만히 놀고 있으면 국가가 돈 막 주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. 그런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을 해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줘야지 이게 국가가 더 부강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연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. 그런 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 진짜 어렵다. 주 52시간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에 좋아지기 어렵습니다. 더 큰 문제는요. 수십 년 장사를 했는데 이런 적 처음이다. 이제 고물가에 대한 충격도 있겠지만 이게 고금리에 대한 충격도 장난 아닙니다. 그동안 자영업자들은요. 빚이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. 그래서 2023년 3분기 현재 1052조 6천억 원입니다. 코로나19 이후에 말입니다. 53.7%가 늘어났습니다. 367조 7천억 원이 늘어나서 2022년 기준으로 1019조 8천억 원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도 크잖아요. 장사는 안 돼요. 사람은 없어요. 여기다가 물가는 높이 올라가 이자까지 많아져. 누가 버티겠습니까? 여기에 버틸 수 있는 장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게다가 저성장의 골이 깊어지고 있잖아요. 이게 빨리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저성장의 골이 이게 쉽게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.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이 저는 큰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. 저성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지고요. 현장의 줄폐업은 더 악화될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요. 진짜 대한민국이 진짜 큰 위기를 맞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현장이 좋아야 경제가 좋아지거든요. 소비가 좋아야 경제가 좋아지거든요. 우리 소비 지금 최악입니다. 이거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 저는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압구정동의 맛집까지도 망할 정도다. 현장에는 장사가 안 된다. 이 뜻과 똑같거든요. 때문에 저성장의 늪이 최악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